성별이 남인 학생의 최대 점수와 성별이 여인 학생의 최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와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라운드업과 에버러지와 G맥시멈이죠. 자, 첫 번째는 성별이 남이라는 사람 조건을 여기에다 붙여주시고, 이건 한번 풀었던 문제죠. 그 다음에 성별이 여인 사람의 조건을 여기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는 성별이 남자의 최대값을 구하고, 또 한 번은 성별이 여자인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남자의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에버러지를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값에다가 여자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G맥시멈을 먼저 하시고 GM 하고 Shift F3 마법사 들어가시고, G맥시멈은 이제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표 전체 탭 3탭.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성별이 남자, 성별 여자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성별이 남자의 최대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빵이 나왔죠? 4번이죠. 3번이 아니라 계산할 열번호가 4번. 점수는 네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여기에 91.5라는 최대값이 나왔어요.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자의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자의 최대값을 바로 못 구해요. 에버러지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능하고 AV 들어가시고 에버러지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할 거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이번엔 성별이 여자인 조건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에 B만 C로 바꿔주시면 여자의 평균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확인하면 평균값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순서가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한테는. 첫 번째는 최대값을 구하는데 남자의 최대값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에버러지를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앞에 거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뭐를 B를 C로 바꿔만 주시면 되잖아요. 조건 범위는 똑같은 작업이니까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2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다 되셨나요? 자, 2번 문제가 물결 if 카운트 if 함수에 의해서 개수를 구하고 그 값에 따른 우수와 일반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회원 구분의 ID가 있어요. 이 ID가 몇 개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이 범위에서 몇 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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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조건은 변해야 되는데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변하면 돼, 안 돼? 얘가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운트 if에 의해서 id의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if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요 문제도 안 풀어봤던 유형의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if 함수에서 이제 단순하게 나오는 작업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복잡한 거죠. 첫 번째 회원 id의 범위에서 탭하시고 회원 id가 K001이라는 사람은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얘가 3개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얘를 옆으로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채우는 작업했더니 빵빵빵이 나왔어요. 자, 물결 if 함수에서 두 가지가 좀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채우는 작업이 있으면 절대 주소 유무를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면 비교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하고 계산식을 쓰는 이 두 개가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와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로 따라왔잖아요. 얘가 따라오면 안 되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절대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고요. F4를 넣어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개수를 먼저 정확하게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개수가 구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값이 2 이상이면 무수 아니면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if 함수에서 true, false를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크거나 같다 2. 그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고 이 내용을 채워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true, false, false, tru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다 답을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 아니면 뭐예요? 일반 하시고 자 요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도 채워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채우시면 돼요. 여기서 했다고 수식 잘못했네요 당하지 마시고 얘를 왼쪽으로 채웠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쭉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가 어려운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count if를 작업을 하시고 몇 개를 처리하신 다음에 채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워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결 if 함수에서 채우는 작업할 때는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true, false를 확인하는 작업. 그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해요. 3번 문제가 이제 우리가 추주 함수,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주 함수 어제 설명할 때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끝번호가 몇 번인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끝번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회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가구, 도서, 요리 그 외는 손글씨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그 외가 몇 번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rite라는 함수를 쓰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회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선택 번호가 뽑히면 얘를 한번 꼭 채워서 번호가 몇 번이 끝인지를 보셔야 된다. 얘는 5번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가구, 2번 도서, 3번 요리, 4번 손글씨, 5번 손글씨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번이 5번이니까. 그래서 추주함수는 항상 끝번호가 몇 번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1번이 가구, 2번이 도서, 3번이 요리, 4번이 손글씨, 5번도 손글씨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추주함수 문제하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write를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 번호가 뭐지? 하고 그 번호를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호까지 내용을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1 가구, 2 도서, 3 요리, 그 다음에 4, 5가 손글씨. 그러니까 나머지가 손글씨가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4번까지만 넣고 끝낸 거예요. 왜 에러가 나오지? 하고 그 에러가 왜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먼저 작업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얘가 또 물결 if 함수잖아요.
물결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비교연산자를 직접 따옴표 안에 넣고 AND 계산식을 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시스트에서 세 번째 큰 값을 구하여서 걔보다 큰 수가 몇 개야? 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큰 수를 찾는 거예요. 걔보다 큰 수가 몇 개 있어? 그럼 당연히 세 개가 있겠죠. 근데 리바운드에서 세 번째 큰 수를 구해서 세 번째 큰 수를 그것보다 큰 게 몇 개야? 그럼 여기도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세 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세 개. 요게 각각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하나, 두 개뿐이 없잖아요. 요 두 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큰 수가 얼마예요? 25. 25보다 큰 거는 하나, 둘, 셋. 어시스트가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나오면 세 개가 나오고, 리바운드가 세 번째보다 큰 수가 몇 개 있으면 세 개가 나오는데 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식을, 이런 경우가 나오면 계산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라지를 먼저 놓으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어시스트 범위에서 몇 번째? 세 번째 큰 수가 뭐예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하는 수식을 먼저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럼 25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count if s에 의해서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COU 하시고 count if s. 그리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면 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X로 오려서 밑으로 내리시고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어시스트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오려서 밑에다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조건은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따옴표 안에다가 직접 쓰고 계산하는 수식을 AND로 연결해서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25로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크거나 같다 하고 이렇게 쓰고 라지 하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문자 비교를 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건 우리가 통상 표현할 때 그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문자 데이터. 따옴표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결 if 함수의 조건을 따옴표 안에 놓는 건 그 결과를 문자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라지에서 간풀한 25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로 결합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뭐예요? 리바운드의 범위를 갖고 가는 거죠. 리바운드.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또 하잖아요. 밑에다 붙이시고 리바운드가 아니라 리바운드는 이제 C열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D열에 있으면 D만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면 두 개예요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보면 좀 착한 문제네요. 왜요? AND 연산자 사용하세요. 그런데 명자 쓰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결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AND로 묶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계산 결과를.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러 갔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해봤던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건너뛰시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시고 70점이 넘었나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70점이 좀 불안해. 그러면 입력을 빨리 하시고 분석 매크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틀린 게 있나. 근데 기본 작업 2도 확인하시고 차트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 2개 풀고 불안하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완벽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됩니다. 선생님 저기요. 네. 3이 얘네인데 이상이 저는 저 이상이 좀 얘네가 좀 많거든요. 네. 3이 이내라 그랬죠. 네. 3이 이내면 1등, 2등, 3등. 근데 3등 값을 구했잖아요. 3등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3등 값이 얼마예요? 세 번째 큰수가 얼마예요? 25. 그러니까 얘보다 커야지 3등 이내에 들어온 거잖아요. 얘가 32점이 1등, 28점이 2등, 얘가 3등이잖아요. 세 번째 값이 3등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커야지 1등, 2등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거랑 같아야죠. 3등 이내.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가 못 푸는 문제예요. 왜 못 푸느냐? 안 해봤거든. 뭐를 안 해봤느냐?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공부를 안 해봤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 자, 첫 번째 시간값에서 시간을 뽑는 함수가 hour예요. 그 다음에 분을 뽑는 함수가 minut이에요. 초를 뽑는 함수가 second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분 초에 해당되는 시간값을 넣어주면 10분 초에서 시만 추출하는 거예요. 시간만. hour입니다. 그 다음에 minut은 뭐만 뽑겠어요? 분만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cond은 초만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t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숫자를 3개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숫자인데 시, 분, 초에 해당되는 숫자를 3개를 넣어주면 시간으로 표시를 해줘요. 시간으로. 이게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함수가 요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가 또 중요하느냐? 시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날짜는 뭐예요? 1900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일수예요. 일수. 그러면 시간은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시를 해요. 자, 하루는 몇 시간이 있어요? 24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12시야. 그러면 12시 나누기 24를 해가지고 0.5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60분에 얼마. 그 다음에 초는 또 1분에 60초잖아요. 60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소속이 있고 출발 시간이 있고 도착 시간을 이용해서 주행 기록을 계산하는데 주행 기록은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래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세 글자가 자동차이면 2분을 추가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하기 2를 하는 게 아니에요. 2분 값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2분 값을 추가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0:2:0 이게 뭐예요?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2분이잖아요. 요게. 그럼 얘가 이렇게 2분이 됐어요. 그럼 얘를 셀서식에서 일반을 돌려보면 이게 2분 값이란 말이에요. 실제 0.0013888889 이게 2분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얘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더하면 이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는 작업을 할 때 뭐를 하냐면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0,2,0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분을 나타냅니다.
더하기 타임에 0,2,0 값을 더하라는 거예요. 2분을 더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넣으면 얘가 12시가 아니라 AM이니까 0시 2분이 되겠죠. 그럼 얘를 셀설식에서 일반으로 가면 똑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을 더하라 그러면 타임으로 해서 2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보면 그 if time과 write를 사용하라 했잖아요. 자, 주행 기록이라는 건 뭐예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능하시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빼면 이 사람이 33분이 나왔어요 하고 주행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글자가 자동차가 되어 있으면 2분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작업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 타임을 2분을 더하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트루 펄스를 하기 위해서 소속에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아서 그게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면 돼요. 트루 펄스는 그러면 능하시고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소속이 있는 값에서 오른쪽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스터부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언제 자동차일 때 2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따옴표 자동차 하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if 함수의 true false라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if 함수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뭐 해주면 돼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뭐 해주면 돼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다 아래다. 근데 여기에다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일 경우 2분을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써주시고 가로 열고 콤마 2 콤마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0을 생략하고. 근데 우리가 애매하니까 0을 쓰시는 게 좋겠죠. 0, 2, 0. 그러니까 시간은 0이고 분은 2분이고 초는 0이에요. 해서 요 2분 값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타임이라는 걸 왜 써야 되는지.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는 게 아까 말씀대로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기억하시면서 시간에 관련된 함수 기억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시는데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3개를 뽑고 그 값이 자동차예요를 판단하는 게 if 함수의 true false를 구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뭐를 해주면 돼요? 요 작업을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뺀 주행 기록에다가 2분을 더하는 데는 자동차일 경우, 아닐 때는 2분을 더하지 않고 그냥 주행 기록에 도착 기록에서 출발 시간을 뺀 주행 기록을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4회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 여기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는 2문제.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3번. 근데 3번에서도 손글씨를 2번 써야 되는데 한 번 써갖고 또 에러가 나가지고 이게 왜 에러가 나나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고. 얘도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방법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 문제 딱 들어오면 못 풀어요.